자, 교재는 789페이지, 787페이지 상소의 제기와 포기, 취하를 봅니다. 자, 먼저 상소의 제기. 자, 상소는 상소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자,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구술 안 됩니다. 좀 볼까요? 자, 상소 제기는 그 기간 내에, 기간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 한다. 구술 안 돼요. 서면 또는 구술해도 안 돼요. 자, 그 점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지만 여기 포기 취하는 가능합니다. 포기 취하는 공판장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소 제기와 포기 취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자, 제소자 특징을 봅니다. 자, 1항 체크하시고요.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출하게 되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제소자 특칙 조항이라는 거죠. 이거 좀 봐두시고. 자, 그 밑에 통지 나왔네요. 자, 상소를 하잖아요. 또는 포기나 취하를 하잖아요. 또는 회복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를 해 주어야 돼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뭐 여기서 7일 이렇게 쓰면 틀려요. 7일 내에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X.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소 제기 효력 나와 있죠. 자, 상소 제기를 하게 되면요. 그 재판은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는데 정지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항고예요. 항고는 정지가 안 돼요. 물론 즉시 항고는 정지가 되지만 이 보통 항고죠, 이거. 보통 항고. 적어볼까? 보통 항고. 이 보통 항고는 정지가 안 된다. 또 간합 재판 있죠? 이것도 정지가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정지가 안 되고 나머지 정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심의 효력 나와 있는데 이 이심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옮길 이자잖아. 옮길 이자. 우리가 이사할 때 그 이자입니다. 신급을 옮긴다. 이심 아시겠죠? 보시면 상소에 의해서 피고 사건에 대한 소송 계속이 원심 법원으로부터 상소심으로 옮겨지는 효력을 이심의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발생 시기 한번 볼게요. 자, 2번 체크하시고. 자, 이심의 효력은 상소 제기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소장 등 그 기록이 원심 법원으로부터 상소 법원에 송부가 되었을 때 이때 발생합니다. 자, 따라서 밑에 조문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시고. 상소 기간 중에 또는 상소 중에 그 사건에 관한 피고인 구속, 기간 갱신, 구속 취소, 보석 취소, 집행정지, 그 집행정지 취소 결정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 누가 한다? 그때는 원심법원이 한다. 그쵸? 왜 나와 있죠? 그 효력 발생 시기가 그 기록이 원심으로부터 상소법원에 송부되었을 때 이심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그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다 원심법원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서 제1심법원이 그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그쵸? 도달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한 것은 누가? 원심법원이 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영장 발부한 것은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왜 나와 있잖아. 왜? 법조문에 근거해서 적법이다. 아시겠죠? 자, 포기 취하갑니다. 자,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고,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기한 것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자, 포기권자 나와 있고 취하권자 나와 있는데 일단은 포기권자가 밑에 나와 있죠? 그쵸? 취하권자는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포기권자와 취하권자가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입니다. 기출. 1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승진문제에서 나왔어요. 포기권자랑 취하권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하면서 법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고유 상속권자. 고유 상속권자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 자, 검사 있죠? 피고인 있죠? 항고권자 있어요. 자, 검사, 피고인, 항고권자는
포기 취하를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끊고요. 끊고. 근데 어떤 사건에서는 여기 사형, 무기, 사형이나 무기가 선고되잖아요. 사형이나 무기가 선고됐을 때에는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된다. 누가요? 여기 나와 있지? 피고인. 그 다음에 배, 직, 형. 그쵸? 배, 직, 형. 세트죠? 세트. 피고인 또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변호인은 사형 무기가 선고됐을 때 포기가 안 된다. 됐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럼 법정 대리인. 여기 법정 대리인 왜 없어요? 법정 대리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 밑에 칸에. 그쵸?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포기 취하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단 끊고요. 물론 예외가 있죠. 부모님이 사망했거나 했을 때는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예외지만 일단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가 상고 취하를 했다 하더라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은 없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그쵸?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그러니까 법배직형이지, 법배직형. 법배직형은 역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할 수 있어요. 상소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였지,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 법정 대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식의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할 수 있다. 아시겠죠? 서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이 사고 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부모님은 아이의 동의를 받아서 또 아이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서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서로 동의를 받아서 상소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리인, 그 다음에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동의를 얻어서 상소 취하가 가능하다. 자, 됐죠? 자, 판례 볼게요. 판례를 보시면 여기 변호인 나와 있네요. 변호인은 밑에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인 피고인이 상소권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또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354조에 의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잠시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고 이거 안 읽었나요? 법정 대리인 등은 피고인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할 수가 있다. 또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등은 상소를 취할 수가 없고, 그렇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취하면 변호인 등은 상소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부 다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판례 보죠. 여러분 교재에는 1번밖에 없을 거예요. 1번. 여기 1번밖에 없는데 제가 2번을 좀 추가했습니다. 요는 2번은 굳이 적지 마시고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피고인이 상소 취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되지만 여기 나와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 서면으로 화해한다. 서면으로. 근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가능하다. 그래서 서면 또는 구술 다 가능한 거예요. 그 점에서 뭐랑 다 차이가 있다? 상소 제기와 차이가 있다. 상소 제기. 상소의 제기는 뭐였어요? 반드시 서면이었죠. 반드시 서면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요 포기 취하랑 좀 다르죠.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상소 취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가능하다고요. 자, 변호인이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술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게 되면 다시 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상소 취하에 대해서 뭐한다? 반드시 그 구술 동의는 뭐다?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시적, 묵시적 틀립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술로서 항소를 취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 구술 동의가 명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 진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모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에는 밑에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취하는 뭐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아시겠죠?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시기 나왔네요. 상소 제기 기간 내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취하는 상소심 적극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자, 됐습니다. 밑에 거 읽었고요. 자, 이거 잘 나옵니다. 상소 포기는 어디에 한다? 포기는 어디에 해요? 원심법원에 해요. 원심법원에. 그 다음 취하는 어디서 해요? 취하는 소송 기록이 저 상소심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취하는 상소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포기는 원심에, 취하는 상소법원에 합니다. 아시겠죠? 요 상소법원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 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요 취하를 어디서 한다? 원심법원에 한다. 요 취하를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원심법원에 한다. 근데 원칙이 잘 나와요. 원칙이 잘 나오기 때문에 포기는 원심에, 취하는 상소법원에 이 두 가지 좀 잘 받으세요. 자, 여기에도 뭐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된다. 344조 나와 있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앞페이지 나와 있어요. 페이지 7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역시 제가 그랬죠? 포기라든지 취하가 있을 때에는 그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효력 볼게요. 자, 포기 취하에 의해서 상소권이 소멸된다고 한다면 재판권이 확정됩니다. 확정. 자, 밑에 나와 있죠. 재상소가 금지가 됩니다. 즉 상소를 취하하거나 그 상소 포기나 취하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 제기 못한다. 아시겠죠? 못한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절차 속행의 신청. 자, 여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상소 포기 취하가 상소 포기 취하 그거 잘못됐다. 그거 잘못된 거야. 부존재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쵸?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취하 당시 그 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뭘 신청할 수 있다? 절차를 속행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절차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자, CF 상소권 회복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절차를 속행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회복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나머지 건 됐고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하고요. 됐네요. 자, 이제 일부 상소 가겠습니다. 일부 상소 출제가 좀 잘 됩니다. 물론 앞에 것도 잘 되지만 일부 상소도 좀 봐두셔야 돼요. 일부 상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일부를 상소하는 거예요. 우리 법조문도 이걸 인정하고 있죠. 상소는 재판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자, 밑에 이때 재판 일부가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인데요. 이때 재판 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수개여야 된다. 수개. 뭐?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적 경합범. 다른 주 안 돼요. 실체 경합범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의가 되었을 때 그 실체 경합범 중에서 일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보시게 되면 갑이 죄 2개 저질렀습니다. 강도죄 하나, 절도죄 하나 각각 저질렀어요. 각각. 이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강도죄에서 유죄, 절도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피고는 어떤 부분을 상소할 것 같아요? 무죄가 아니고 유죄 나온 부분 상소하겠죠.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강도죄에 대해서 일부 상소 가능하다. 절도죄는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 나왔기 때문에 절도죄는 굳이 상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요 강도죄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강도죄에 대해서만 일부 상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체 경합범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재판 일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범위 말고요. 공동 피고인 일부가 상소하는 것은 일부는 상소가 아닙니다. 오로지 객관적이다. 자, 허용 범위 볼게요. 자, 이 실체적 경합범을 예를 숙지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이다.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독립적일 것.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딱이다는 거예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조건이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사례가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만 볼게요. 경합범 중에서 수개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일부는 유죄. 그쵸?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또는 면서, 공소기각, 관할 위반, 형면제 등등이 나왔을 때 이때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상소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경합범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경합범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합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이 선고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일부 상소가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할할 수 있을 것 그랬죠? 여기 재판의 내용은 분할할 수 있을 것, 독립성일 것. 이것이 요건인데 밑에 보면 경합범 전부에 대해서 한 개 형이 선고됐다는 말은 뭐다?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 상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경합범이죠. 경합자는 경합범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주문이 단일화돼요. 주문이 단일하다는 것은 뭐예요? 한 개 형이 선고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일부 상소가 안 됩니다. 일부 상소가 안 되기 때문에 비록 그 경합범에 대해서 일부 상소가 있다 할지라도 일부 상소는 안 되니까 전부에 대해서 상소 효력이 미친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일부 일제도 안 돼요. 일제 일부도 안 돼요. 단순 일제 안 되고 포괄 일제 안 되고 과형상 일제가 상상적 경합이죠. 이거 다 안 돼요. 이거 다 일부 상소가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요. 됐나요? 일부 상소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부에 대한 일제 일부에 대한 상소는 전부에 미친다. 전부.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밑에 조문도 그걸 인정하고 있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적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그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부분까지도 미친다.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를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 됐죠? 자,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상소 불가분 원칙을 조문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에 그 일부만을 불복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전부에 미쳐서 따라서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 옮겨간다. 자, 됐죠? 밑에 거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것도 가봅니다. 자, 주형과 일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체가 되어 있는 부분. 그게 부가형, 그 다음에 환영처분, 집행유예, 환부, 그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주형과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것은 여기 경합범 전부에 대해서 한 개 형이 선고됐을 때 포괄일제, 단순일제, 과형상일제 이걸 뭐라 불러? 상상적 경합일 때 안 된다. 또 여기 보면 주형과 일체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부가형이라든지 환영처분, 집행유예, 환부, 소송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쪼갤래 쪼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끊고요.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배상명령은 가능해요. 배상명령은 가능하다. 배상명령은 민사문제죠. 민사문제. 원래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독립해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독립항고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밑에 조문이 그 조문입니다. 밑에 조문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게 일부 상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부 상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끊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아하, 이게 일부 상소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판례 보시죠. 자,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전부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중 일부 공소사실만 콕 찍어서 상소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야. 있다. 그래서 전부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일부를 콕 찍어서 상소 제기할 수 있다? 있다. 있다. 그때 일부 상소만 특정해서 상소했을 때는 그 부분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허용되는 경우라고 해서 그쵸? 여기 나오잖아요. 3번. 경합범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다음 경합범이죠. 그쵸? 경합범. 경합범이죠.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무죄가 나왔을 때 다른 부분은 유죄 나왔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유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고인만이 항소하게 되면 항소가 없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가 없다. 당연히 불구불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일부에 대해서 항소했을 때는 그 부분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밑에 것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나왔고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그렇죠? 일부 유죄가 나왔고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뭐가 나왔어요? 징역형이라든지 징역형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밑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다. 일부 상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두 개는 경합범이고요. 첫 번째는 무죄 판결이었고요. 전부 무죄였는데 이거 다 경합범이죠. 경합범 다 경합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경합범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또 안 되는 건 뭐가 있죠? 단순일제 안 되죠. 상경 안 되죠. 포괄일제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잖아. 왼쪽에서. 왼쪽에서. 여기. 그쵸? 여기. 요거.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2번 판례 보시게 되면 단순일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 피고인만이 항소했다고 했을 때 그 항소는 뭐다? 일부 상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항소 부분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상상적 경합. 자, 두 죄에 대해서 한 죄는 무죄가 나왔고 한 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검사만이 상고했다 하더라도 그 유죄 부분도 똑같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 일부 상소 안 되니까요. 포괄일제도 마찬가지죠. 무죄 부분에 대해서 불복 상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상소가 안 되기 때문에 유죄 부분으로 인정한 부분도 당연히 상고심을 이심되어서 심판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 뭐예요? 일부 상소가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한번 묶어볼까요? 세 가지. 세 가지는 뭐다? 전부 옮겨가요. 일부 상소가 안 되니까 일부 상소가 안 되니까 땡땡 전부 옮겨갑니다. 전부 이심된다. 그리고 전부 심판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되는 요 판례들이에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전부 옮겨가고 전부 심판 대상이 되고 아시겠죠? 요거 묶어보세요. 요걸 묶어보면 이것도 일부 상소 판례인데요. 땡땡 이거 전부 옮겨가요. 전부 이심된다. 전부 옮겨가요. 전부 옮겨간다고요. 여기 일부 상소 이것도 안 되는 거, 일부 상소 안 되는 거. 똑같이 안 되는 거 맞는데 이 위에 하나, 둘, 세 가지는 전부 이심돼요. 밑에 것도 전부 이심되는 거고요. 근데 위에 세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위에 세 가지는 전부 심판 대상이 되는 판례들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판례 있죠? 하나, 둘, 세 가지는 전부 뭐라 적었지? 심판 대상이 안 된다. 요게 달라요. 요게 다르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 판례랑 밑에 세 가지 판례랑 달라요. 그 숙지 좀 하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일부 상수가 안 되는 거니까 포괄일자 안 돼요. 포괄일자 안 돼요. 밑에 상상적 경합도 안 돼요. 왜 일부 상수 안 된다니까? 일부 상수가. 여기도 일부 상수가 안 된다니까? 여기도.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포괄일제의 일부만이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고를 제기했어요. 무죄나 공소기각은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포괄일제는 일부 상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전부 옮겨가죠. 전부 옮겨가요. 전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죄 이외의 부분도 전부 옮겨간다니까. 전부 옮겨간다. 여기가 똑같죠? 여기가 똑같잖아요. 이것도 뭐다? 이것도 다 옮겨가요. 이것도 다 옮겨간다. 읽어보시면 이것도 다 옮겨간단 말이에요. 다 옮겨가는데 차이가 뭔가 하면 이제부터 차이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자, 이 부분이지.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일부 상소가 안 되니까 이것까지 같이 옮겨간다니까요. 같이 옮겨가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 벗어나서 이미 심판받았잖아. 그쵸? 이미 심판받았고 서로 불복이 없어요. 불복이 없단 말이야. 다투지 않는단 말이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옮겨가긴 옮겨가지만 사실상 심판 대상으로부터 이탈된다. 이탈된다. 뭐가? 이 부분이 옮겨가는 건 같이 옮겨가지만 심판 대상부터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심으로서는 이 같이 꼽사를 끼워서 옮겨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마다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심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고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다퉜던 요 유죄 부분이지, 요 부분만 판단해주는 거지. 이 검사나 피고인이나 다투지 않았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고심이 나서서 판단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취지고요. 밑에도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포괄일제죠. 그쵸? 일부가 유죄가 됐어요. 근데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고를 했어요. 검사 상고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 하더라도 포괄일제 자체가 일부 상소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옮겨가는 건 다 옮겨가요. 옮겨가는 거. 유죄도 옮겨가고 무죄도 옮겨가고 다 옮겨가요. 전부 다 이사 가요. 전부 다 이사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상고심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지만 요 상고를 제기할 때 이 무죄 부분은 상고증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공격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심판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결국 상고심으로서는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해주지 않겠다. 옮겨가는 건 다 옮겨가는데 판단은 안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 포괄일제지. 요거 포괄일제지. 요거 포괄일제지. 그쵸? 여기는 검사가 불복했잖아요. 여기는 피고인이 불복했고 여기는 피고인이 불복했고요. 맞죠? 아, 이렇다니까. 봐요. 요 포괄일제, 여기 포괄일제, 여기 포괄일제잖아. 이 세 가지만 놓고 보자고요. 아시겠어요? 자, 봐요. 포괄일제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보았듯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가 있고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가 있잖아요. 땡땡땡땡. 그럼 봐요. 자,
검사만의 상고제기한 게 이 부분이죠. 여기는 피고인만 상고했잖아요. 밑에도 피고인만 상고제기했고요. 맞죠? 그래서 검사만의 상고제기했을 때에는 어쨌든 포괄일제가 일부 상소가 안 되니까 전부 다 가요. 전부 다 이사 가요. 전부 다 이사 간다. 전부 다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요. 그래서 검사만 상고를 제기했던 피고인만 상고를 제기했던 이 포괄일제 자체는 이 포괄일제 자체는 뭐다? 일부 상소가 안 되니까 전부 이사 가요. 전부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 2심 된다. 또 전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요. 아시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올라가 보시죠. 4번을 보시면 전부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판단 대상은 전부 이사를 가고 전부 즉 검사가 지금 무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복 상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 상고 제기 안 했잖아요. 근데 무죄도 가고 유죄도 간다고요. 다 간다고요. 다 가는데 다 가고 역시 판단 대상도 유죄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해 주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부 2심되고 전부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부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큰 집으로 이사가고 전부 큰 집에서 심판을 내려준다. 아시겠죠? 왜? 일부 상소가 안 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그 밑에 보시면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피고인만 지금 상고했잖아요. 근데 옮겨가는 건 다 옮겨가요. 옮겨가는 건 다 큰 집으로 가요. 이것도 큰 집으로 가고 이것도 큰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여기 보면 전부 다 큰 집으로 간다고요. 가는데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피고인만이 상고를 제기했을 때 전부 다 상고심으로 옮겨가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이 꼽사를 껴서 옮겨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심판 대상에서도 이탈되기 때문에 상고심은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을 판단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판단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전부 큰 집으로 옮겨가긴 옮겨가지만, 그쵸? 전부 심판은 아니다. 전부 심판은 안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처음에 상고 제기한 것만 재판해주겠다. 이런 말이지. 차이가 있는 것이 이거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이 부분, 요 두 가지, 요 두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검사만 제기한 거, 피고만 제기했을 때 차이가 있으니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피고인만 상고 제기했지? 전부 다 이사가요. 전부 다 큰 집으로 이사가는데,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상고심으로부터 그 부분은 판단해주지 않겠다. 이 부분은 뭐다? 판단해주지 않겠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됐어요? 됐어요. 자, 일단 지울게요. 자, 밑에 7번 봐요. 역시 상상적 경합이 있죠? 세모 치시고 일부 상소 안 돼요. 그래서 모중 무죄가 나왔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 제기했고, 그쵸?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했고, 그중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수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그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상고를 삼지 않았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일부 무죄는 상고 제기하고 일부 무죄는 상고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상고 이유를 삼지 아니한 그 부분, 상고 이유를 삼지 않은 그 부분, 이 부분이지. 요 A 부분, 요 A 부분도 같이 가요. 같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요. 같이 이사를 가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뭐다?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심판 범위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상고 부분은 그 무죄 부분, 이 A 부분이지. A 부분에 대해서 뭐다? 판단해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지 결국은 5번부터 해서 아까 필기해드렸잖아. 5번부터 해서 7번까지. 이거는 뭐다?
심판 대상, 전부 심판 대상이 안 된다. 전부 심판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전부 옮겨가긴 하기까지만, 전부 2심이 되지만, 전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지만, 전부 심판 대상은 안 해주겠다. 이런 말. 자, 됐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8번 볼게요. 8번은 뭔가 하면 몰수 추징 판례일걸? 그쵸? 몰수 추징이죠? 몰수하고 추징. 여기도 몰수하고 추징이네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앞 페이지 나와 있죠? 여기. 그쵸? 주형과 일체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몰수 추징 부분 뭐다? 분리해서 상소가 안 된다. 즉 일부 상소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8번을 보시면 자, 피고 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된다. 적법한 것. 즉 일부 상소, 일부 상소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부 상소는 전부 상소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크게 일부 상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상소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 상소를 전부 상소로 보겠다. 따라서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만 일부 상소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뭐다? 그것도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판단은요. 참 판단은 전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겠다. 전부에 대해서. 판단 부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 일부 상소가 가능하긴 한데 전부 옮겨가는 것이다. 세트로. 그리고 판단도 전부 다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9번. 역시 몰수추징이죠. 상소심에서 파기할 때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함께 파기되는 거다. 함께 파기. 한 세트로 움직이니까. 여기도 8번도 한 세트로 움직이고 파기될 때도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고 나머지 것만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가지 비슷하죠? 전부 같이 가고 전부 같이 내려온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온다고요. 자, 밑에 10번.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 효력은 나머지 부분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줄 예비적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부분만 상소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까지 함께 판단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만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됐고요. 방식 볼게요. 일부 상소를 할 때는 일부 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그 부분을 특정하면 돼요.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다? 전부 상소로 봅니다. 됐고, 물론 예외도 있죠.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취지를 봤을 때 그 불복 부분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굳이 취지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부 상소로 인정될 수가 있다. 그 취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보자. 세 번째, 경합범이네요. 경합범으로서 두 개 형이 선고된 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항소 이유서에서 나머지 부분까지 그 이유를 개진했다면 뭐다? 전부로 본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 봐봐. 불복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취지를 봐. 그 취지를 봐서 그 불복 부분이 명백하다면 이거 일부 상소로 인정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경합범에서 일죄에 대해서만 형을 기재했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소 이유세 그 나머지마저 기재를 했다면 이건 전부로 봐야 한다. 그다음 밑에도 보시면 유죄 부분의 형만을 기재하였고 무죄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쵸? 항소 이유세 그 무죄 부분을 나머지마저 이유를 기재했다면 이것도 뭐다?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 범위 볼게요. 자, 상소 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에 일부 상소가 있다면 그쵸? 실체 경합범위죠.
실제 경합범처럼 일부 상수가 있다면 그 부분만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 부분만 판단해주면 된다. 판단해주면 된다. 그리고 파기될 때도 이 부분만 파기되면 심판해주고 이 부분만 파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지. 원칙이다. 자, 경합범의 일부 상수에서 조금 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 잘 나와요. 경합범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에 대해서 어느 일방만이 상수를 제기했을 때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팔아볼게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 자, 볼까요? 자, 1심, 2심. 1심에서 일부는 무죄 나왔어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검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요 무죄 부분이죠. 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어요. 항소를. 아시겠죠? 이건 항소 제기하지 않았어요. 항소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됐어요. 확정됐다. 됐죠? 그랬을 때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이 무죄 부분에 대한 것이죠. 이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이건 올라갔으니까 이때 파기할 때는 올라간 것은 이것만 올라갔죠. 그렇죠? 내려올 때는 이것만 내려오죠. 이것은 이 유죄는 처음부터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올라간 것은 무죄만 올라갔으니까 파기될 때도 이 무죄만 내려와라. 그래서 파기할 때도 이 무죄 부분만을 파기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거 볼게요.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해서 상소했다. 보죠. 이렇게. 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 무죄가 나왔고 여기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검사가 전체에 대해서 상소 제기했어요. 이거 상소 제기하고 이거 상소 제기하고 전체 다 올라갔어요. 무죄 올라갔고 유죄 올라갔어요. 자, 이때 파기될 때 전부가 파기되는 거지. 파기되면. 그치? 올라간 건 다 올라갔으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죄만 올라갔죠? 무죄만 올라가서 파기될 때는 올라간 것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갔단 말이죠. 파기될 때는 올라간 거 둘 다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오고 이것도 내려오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밑에 거. 자, 봐요. 자, 일부는 유죄가 나왔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네요. 그때 검사만이 항소를 했는데 이 무죄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소 부분은 전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항소 범위가 전부라고 표시를 했다면 전부가 이심되는 것이다. 전부가 이심이 되고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원심이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를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그렇죠?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대해서 하나형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라고 표시를 했다면 전부가 옮겨가고요. 파기될 때도 전부가 파기되는 것이고요. 즉, 잘 봐요. 원심이 이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 무죄 부분을 인정했을 때 나머지 부분만 파기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전부가 내려와라 이런 말입니다.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자, 무죄가 있죠? 유죄가 있죠? 있는데, 자, 검사만이 무죄 부분, 여기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간다. 그쵸? 전부가 올라간다. 이때 1심에서 원심이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이 부분을 원심이 무죄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파기될 때는 전부 다 파기시킨다. 왜? 둘 다 올라갔으니까.
이 무죄도 올라가고 유죄도 올라갔기 때문에 파괴될 때도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파괴돼서 내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 자, 일부 무죄, 일부 유죄죠. 자, 피고인 및 검사가 쌍방이 상소를 제기했어요. 자, 여기 무죄, 유죄라고 했을 때, 자, 무죄는 검사가 제기했을 것이고 유죄는 피고인이 제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올라갔어요. 둘 다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둘 다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자,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가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이유만 이유가 있을 때, 즉, 그래 검사 네 말만 맞다. 그렇죠? 검사 네 말만 맞다. 네 말만 맞기 때문에 요거는 뭐한다? 요거는 유죄가 맞구나. 이렇게. 이건 여전히 유죄라는 거예요. 피고인 니는 이유가 없고 검사 너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사 너의 견해만 받아들여서 요 무죄를 유죄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기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파기된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어쨌든 둘 다 올라갔으니까 파기될 때 이거 내려오고 이거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파기된다. 함께 올라갔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원심이 두 개의 공소 사실을 경합범으로 인정하여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어느 일방이 상소를 하였고 그 심리 결과 양사실이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 일죄임이 판명됐어요. 무슨 뜻이야? 자, 1심에서는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부 상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상소를 했어요. 일부 상소를 했는데 상소심에서 판단해 보니까 아니야. 이건 경합범이 될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단순일죄 사건인 거지. 상상의 경합의 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일부 상소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근데 원심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상소를 하게 되었고, 근데 상소심 결과로서는 아니다. 그건 일부 상소가 안 된다. 이건 단순일죄 사건이기 때문에 상경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심판법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아보겠습니다.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봤는데 검사가 당연히 경합범이니까 일부 상소했겠죠.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불복 상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상소심에서 판단해 본 결과 두 개의 죄가 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뭐다? 유죄 부분도 같이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어온다. 아니 어쨌든 그쵸? 그러니까 상상적 경험이 있을 때에는 일부 상소라 하더라도 전부 효력이 전부 다 전부 상소한 것으로 해주니까 따라서 뭐다? 그 무죄 부분만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죄 부분도 뭐다? 함께 판단해 주겠다. 왜? 원래는 뭐다? 상상적 경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죄 부분도 함께 판단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